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팡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3년 6월 7일자 경매 낙찰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로 진행된 매각된 물건은요, 전국에 119건이 나왔네요. 119건 중에 눈길이 가는 물건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찰된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73억에 있었네요. 화성에 있는 임야인데 19억이 낙찰이 됐습니다. 예. 자,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이 물건은 제 관심 물건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에 있는 근린 시설이고요. 토지 면적만 310평, 건물 면적이 966평. 상당히 크죠. 감정가가 무려 50억이 넘어가는 이런 물건이었는데 한 번, 두 번 유찰돼서 3회차 오늘 날짜에 최저가 28억 1200만 원, 낙찰가는 33억 7천만 원에 총 6명이 입찰했고요. 광주에 있는 주식회사 광명 PMS라는 회사에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예, 사진 보시면 이런 물건이에요. 어때 보이십니까? 물건 굉장히 좋아 보이시죠? 예, 통 건물이고 근생이니까 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는 빌딩 건물이다. 보시면 안에는 지금 여기 조명회사 LED 조명 프라자라고 돼 있죠. 이 회사가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대광 시스템. 여기가 지금 소유자가 쓰고 있고 대광 시스템이 쓰고 있고 일부 또 임대를 주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임대료만 월 2천만 원이 나오고 있다. 월 임대료만 2천만 원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보이시나요? 사진 보셨을 때 내가 여기서 2천만 원이 나온다고? 또는 여기서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1층 내부를 보시면 매장이 돼 있죠. 아마 이곳에 없는 조명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조명들이 여기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구입도 가능하고 아마 도매, 소매 이렇게도 공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자, 보시면은 지금 1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리고 6층은 옥상. 총 5층 건물에 옥상에는 아주 일부 제시외 건물이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전체 지금 6층까지 사무실로 되어 있는 6층까지 해서 대지 면적만 310평이다. 그 위에 연면적이 966평, 총 1000평 정도의 근생, 땅을 깔고 있는 근생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좀 군침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감정가가 50억이고 아무리 유찰되었다 하더라도 28억이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겠죠. 전라도 광주역에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보시면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었었어요. 입지적으로도 괜찮죠. 왕복 4차선을 바로 도로에 붙여 있는 이런 멋들어진 건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비록 뭐 지방이긴 하지만 광주역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근생 건물 내가 보유하는 어떤 건물주라고 된다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월세가 2천만 원 이상, 뭐 한 2,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 제가 단순 계산 해보니까 80%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한 달에 한 1,200, 300 정도가 월세 순수익으로 들어옵니다. 한 2,500만 원으로 받으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기존 이 조명회사에다가 임대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를 전체를 다 명도를 하고 층별로 MD를 구성해가지고 임차를 놓게 되면 사실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를 세팅할 수 있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그게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월세 금액도 늘어나지만
월세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또 매매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아,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매각했을 때 시세 차익도 적게는 10억, 많게는 20억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감정가 50억에 33억 7천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괜찮은 금액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이분께서 어떤 전략으로 이 물건을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수익은 확실하다고 봐야죠. 저 금액 정도에 받았으면은 입찰자가 6명이었으니까요. 사실 뭐 높은 경쟁률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률을 뚫고 감정가 대비 67%의 낙찰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낙찰받은 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지네요.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한번 복귀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 이렇게 보다 보면요. 화곡 푸르지오 아파트. 요즘에 아파트가요, 상당히 지금 낙찰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연초에 비해서 낙찰가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화곡동에 있는 우장산역 역세권이네요. 굉장히 큰 단지,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화곡 푸르지오 대단지에 경매가 나왔는데 2,000세대가 넘죠? 2,000세대가 넘는데 얘가 또 대형 평수예요. 전용으로 47평이면 거의 60평 이상 가는 대형 평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내부 면적 이렇게 배치도가 나와 있죠.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파우더룸도 있고요. 거실, 욕실이 2개. 상당히 넓고 쾌적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권리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세 파악해서 들어가면 되는 물건. 그러나 이제 14억, 감정가 14억이고 최저가가 2번 유찰되었지만은 94억, 9억 4천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자본이 상당히 필요한 금액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1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5명이 들어왔네요. 일단 입지 좋고요.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매물이지 않을까. 다만 이런 대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위험 부담이 있죠. 왜냐면 거래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뭐 실거주로서는 이런 물건을 경매로 접근해서 낙찰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내가 가족이 많고 대가족이다. 그랬을 때 나는 경매로 대형 아파트를 노리겠다. 보시면 이렇게 거래 사례가 2021년 10월 달에 되고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 14억 9천이 최고가였네요.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었고 현재 나온 매물들은 뭐 13억 8천, 14억, 15억, 뭐 16억 이상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최저가라고 1층이 14억 정도에 나오니까요. 지금 얘는 2층이거든요. 뭐 1층이나 2층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13억, 14억, 14억에서 11억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받았다고 봐야겠죠. 11억이면요. 11억이면 이게 언제입니까? 2020년도 금액대예요. 2020년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때 11억 4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보다 더 저렴하게 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시간을 얼마나 앞당겨 간 거예요? 3년. 3년을 앞당겨서 그 가격에 산 거니까 이게 경매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뭐 단타로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뭐 실거주가 목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뭐 학교도 많이 있고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부터 해가지고 5호선 바로 또 연결이 되니까 이쪽 지역이 또 좋아지고 있잖아요. 마곡 쪽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 호재라던가 김포공항 이슈도 있고 여기 뭐 대장지구 이런 부분들이 이쪽 그 강서 쪽으로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뀔 예정이다 보니까 괜찮은 실거주 겸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동 우성 2차 아파트도 68%에 낙찰이 됐네요. 시세가 84인데요. 얘는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에 나올까 한번 보겠습니다. 84니까 지금 매매가로는 8억, 8억 5천, 뭐 9억, 뭐 9억 내외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가 12층이니까요. 얘가 층이 더 좋죠? 층이 더 좋으니까 8억 4천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신정동이고, 예, 목동 쪽은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목동 쪽은 아닌데 신정동이고, 여기가 뭐 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길이 있고, 뒤에 또 산이 조그맣게 있고, 나쁘지 않죠. 예, 지금 여기도 5명이 들어왔고요. 아파트, 요즘에 서울 아파트가 다시 꿈틀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비해서 지금 입찰자 수와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다시금 경매로 접근해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겠다라는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산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 저도 행신동에 투자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역세권은 아니지만 이쪽이 다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이들 키우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죠. 여기가 지금 134평방 대형 평수인데, 여기가 지금 전지원 씨가 2006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전입 일자만 보면 대항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대항력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겠죠. 실제로 배분 신고, 배당 신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배당 신고를 하지 않았다. 2006년에 근저당보다 빠르게 전입이 되어 있다. 그렇다는 말은 이분이 임차인일 경우에 이 보증금을 내가 인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임차인일 경우에 내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이남욱 씨하고 혹시라도 전지현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당시에 채무자, 이 집 소유자의 주소를 한번 보는 것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8월 28일, 18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은행에서 2차례 걸쳐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죠. 채무자 당시 이남욱 이땡땡 씨의 주소는 여기가 아니네요. 네, 경기도 광주시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니까 이 부분을 파헤친다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분이 전 땡땡님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인수할 게 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이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러면 입찰 경쟁률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입찰자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니까. 근데 너무 높이 쓰셨네요. 조금 아쉽네요. 금액이 단독인데 최저가보다 1억 넘게 썼다. 이분은 뭔가 확실한 뭔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지원 씨, 전영경 씨, 뭔가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체납이 없다라는 걸 보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이분은 입찰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저가 대비 1억 넘게 쓰셨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받았을까? 저분이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시세가 호가가 5억 5천, 뭐 6억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된 게 4억 9천5백이니까 한 5억이라고 보고요. 한 5억 정도라고 봤을 때 절대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싼 금액은 아닌데 조금 아쉽네요. 입찰 금액이 조금 아쉽네요. 사실 이분이 투자자라면 안 돼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낮게 한 4억 중반 정도에 썼다면 지금 시세보다는 한 1억 이상 1억 이상 저렴한 금액이니까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확신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세하고 시세하고 큰 차이 없는 그런 금액을 쓰신 거 보면 뭔가 확신이 있을 것 같고, 사실 투자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조금 아쉽네요. 그죠? 어떻게 될지 잔금 납부를 하고 대출을 받고 정상적으로 취득을 할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 잔금 납부를 미납을 할 수도 있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이 임차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현장 방문이 필요한데 어쨌든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서울 아파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70%대 11명 들어왔고요. 종암 SK 아파트는 5억 5천에 6명 들어왔고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96%에도 낙찰이 되네요. 지산이라고 하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여기가 구로 쪽이니까 구로 쪽이지만 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위치다. 근데 건물 사이즈는 크고 2010년식의 4층인데 얘가 전용 40평이다. 그랬을 때 지금 감정가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다. 2등하고는 한 5천만 원 차이가 나네요. 부산에서 왔다. 직접 이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받았을까? 네, 현재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후순이니까 명도하면 그만이겠죠. 직접 쓸 요량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어요. 주식회사 문화상사가. 아니라면 뭐 임대를 줘야 되는데 임대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네요. 사실 지금 지산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출 이자가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지금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아져 버리는 그런 역전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매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된다는 점,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점들은 장점이 되겠죠.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노은 4지구 하나 꿈에 그린 이 물건 84 감정가 대비 지금 4억 3천 16명 들어왔네요. 대전이 지금 아직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세종은 반등을 해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대전만큼은 큰 움직임이 없이 침체된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4억, 5억, 5억, 4억 후반, 5억 그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한때 6억 5천까지 찍었는데 지금 뭐 최저가 뭐 4억까지도 거래가 되니까 4억 8천, 예, 4억 8천, 4억 7천 뭐 한 10% 정도 싸게 받으신 것 같아요. 10% 정도. 사실 뭐 아직까지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10% 정도 시세 대비 싸게 받았다. 그것도 훌륭하죠. 10%라도 10%도 훌륭한 겁니다. 왜냐면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일반 깔끔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10% 시세 대비 10% 싸게 받은 거는 잘 받은 거예요. 경매라고 해서 그 이상으로 싸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산에 있는 아파트가 단독으로 잘 받아갔네요. 7월 28일.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에 보시면 이땡땡님이 있는데 여기 전입일자가 어떻습니까? 16년도 7월 28일로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등기부 현황에 보면 근저당도 같은 날짜에 돼 있어요. 2016년 7월 28일로 돼 있죠. 같은 날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날에 소유자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경매가 나갈 줄 몰랐겠죠. 이 경매가 나가게 되면 같은 날에 전입을 해버리면요 이 세입자는 후순위예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의 발생 기일이 전입신고하고 이길 0시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날 0시.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앞섭니다. 그랬을 때는 그 몇 시간 차이로 후순위가 돼버리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을 때 낙찰자가 인수할 부분이 전혀 없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정한 임차인이고 체납자와 채무자와 어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입주를 하셨다라면 그만큼 그 보증금만큼 손해가 발생할 거예요. 보증금만큼.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알고 입찰 하셨던 것 같고요. 단독으로 낙찰 받았네요.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양산에 있는 거의 준신축 아파트 대형 평수네요. 125평방미터
자, 매매로 나온 것들은 지금 5억 초반대, 5억 중반, 6억까지도 있는데요. 저렴해 보입니다. 4억 6천이니까요. 1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뭐 7층이라 7층 1억까지는 아니어도 뭐 6, 7천만 원 정도는 싸게 받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좀 경쟁이 덜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쪽이 입지가 나쁘지 않은데 양산 IC가 있고 양산 중앙고속도로 타고 부산 부산대학교 전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주변 도시로 이동하기에는 좀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하네요. 어쨌든 좀 저렴하게 낙찰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권리상의 하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캐치하면 자신 있게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죠. 대항력은 점유와 전입이 합쳐져야 되고 그것이 다음날 0시 이길 0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일 경우에는요 계약 당시에도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입주할 때도 진짜 이사할 때도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뭐가 설정된 게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계약 당시에도 특약사항에다가 어, 입주 날짜 때까지 권리 변동이 없어야 된다. 권리 변동 시 계약을 파기한다. 뭐 이런 조건을 걸어놔야 됩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고 하도 악질 그런 임대인들이 많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체크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집을 사서 가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내가 남의 집에 새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 하겠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남구 중랑 소형 평수 아파트가 33평방미터면 투룸이 나올라나요? 투룸? 투룸 나오네요. 조그맣게. 소형 아파트 중랑구 신내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4억 4천인데 3억 1,500에 낙찰이 됐다. 입찰자 수는 4명이고 권리상의 하자는 없네요.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가격대가 매매로 3억 3천, 3억 4천. 사실 금액대가 좀 아쉽죠? 3억 1,500. 그렇게 싼 거는 아니네요. 그렇게 싼 건 아니다. 한 1,500, 2천 정도 싸게 받았네요. 1,500, 2천 정도. 현재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 워낙 소형이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은 사실 조금 투자하기에는 적합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 너무 소형이고 여기 지금 방이 두 개긴 하지만 하나는 되게 작을 거예요. 현관 들어와서 여기 주방 있고 앞에 방 하나 있고 발코니 있고 그러니까 옛날 주공 아파트 같은 그런 형태예요. 그랬을 때 이런 데는 욕실도 하나고 아기 키우고 살기가 좀 불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제한적이에요. 이런 물건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매매할 때도 좀 수월치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물론 뭐 가격이 싸면 괜찮겠지만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된다. 근데 일단 가격대는 착하죠. 이런 서울의 지금 역세권 6호선 그리고 여기 지금 경춘선 학교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요. 설우려원도 있고 뒤에 봉화산 테마공원도 있고 뭐 입지는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좀 평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세대수는 충분하고요. 연식이 96년식이니까 복도식에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단지는 아니겠죠. 그런 단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여기에 3억 정도로 해가지고 뭐 특례보금자리 받아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월 이자 부담이 좀 덜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죠. 권리상의 하자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파주 농지
대전 월평동, 나주의 빛가람동, 대전 서구, 울산 주택이 100%에 낙찰이 되었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에 있는 주택이래요. 단독주택은 땅을 깔고 있기 때문에 토지 면적이 중요해요. 토지 면적이 무려 55평이고 건물이 57평이다. 땅에 꽉 채워서 집을 지었네요. 정말 빈틈없이 지었다고 봐야겠죠? 55평의 토지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건물의 가치는 높아 보이지 않아요. 오래되었고 이거를 허물고 뭔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다면 가치가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임대를 주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사실 가치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체육관 하나 있고 입지상으로 크게 특이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감정가 100%에 낙찰이 됐고, 자 그러면은 만약에 토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될까? 낙찰가 에서 55.39평이죠. 55.39평이니까 평당 500만 원이 냈다. 500만 원. 평당 500만 원이라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죠.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500만 원이라면 그래도 저렴하다. 주택은 73년식이니까 거의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0만 원 인수가 있는데 이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낙찰자가 김땡땡 양이죠. 예. 하여튼 이런 물건들도 다 주인을 찾아간다. 구로도 있고, 농지, 강서, 부산 서구, 파주 문산, 의정부 가능동 아파트 단독 나홀로 아파트 1억 7천에 4명 들어왔고요. 양주 고암동, 이 물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추천했던 물건이었는데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했어요. 44명이나 들어왔고요. 감정가가 워낙 고가 감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시세는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1층이었기 때문에 다소 낙찰 확률을 그래도 좀 높게 보았는데 불구하고 44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여기가 덕정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덕정역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죠? 네, 덕정역 하면 GTX가 떠올라야 됩니다. GTX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지만 마을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살기 괜찮아요. 그리고 조그만 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이곳에 있고, 상권들은 지금 이쪽 상권이 아파트 상권 말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있어요. 올리브영도 있고 이쪽에 뭐 동사무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나가야만, 이쪽으로 나가면 스타벅스 있고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 좀 소액이기도 하고요. 소액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지가 앞으로 또 좋아질 곳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에 추천을 드렸는데 관심이 좀 몇 명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입찰을 오늘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셔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높은 가격으로 질렀다. 왜냐하면 지금 얘가 지금 4구제곱인데요. 4구제곱인데 지금 70평방에서 지금 보시면은 매매가가 1억 5천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가 지금 수리된 집이 1억 5천 정도 돼요. 수리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리된 집이 1억 5천이니까 사실 얘는 지금 수리가 안 됐다라고 보고 1층이라는 단점 때문에 저는 한 1억 3, 뭐 보수적으로 3천? 많이 쳐줘야 1억 3천 5백? 왜냐면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확 떨어졌거든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저층 같은 경우는 1억 2,700도 있단 말이에요. 1억 2,700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1층인데 불구하고 지금 1억 3,999 9999로 가져갔단 말이죠. 1억 4천에 가져갔다. 저는 좀 너무 비싸게 가져간 게 아니냐. 차라리 그럴 거라면 1억 5천 나온 거를 한 500 깎고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 층도 6층이니까 더 낫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나는 낙찰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나는 수익이 아닌 낙찰을 위한 경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1억 4천에 1층 물건, 인테리어 되지 않는 물건을 이렇게 받아간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수익이 나기 어렵다. 차라리 그 금액이라면 이거를 좀 내고 쳐서 수리되어 있고 집 다 볼 수 있고 명도 필요 없는 일반 물건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1억 1천 한 초반 정도 썼었고, 그렇게 되면은 1억 3천, 1억 2,500에 팔아서 단타로 뭐 한 1,0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0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낙찰가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쉽긴 한데 계속 도전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폐찰은 경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명이에요. 낙찰 받는 날보다 폐찰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가 세운 원칙대로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매는 절대 폐찰이 반복된다고 해서 낙찰을 위한 경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차라리 폐찰이 나요. 안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액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지, 외동, 벽산 하나로, 김해, 영등포. 얘는 이렇게 싸게 낙찰됐을까요? 예? 17%. 1억 4,800인데 2,400만 원이 됐다. 왜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1억 3천에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얘는 2,400만 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한 1,300, 1억 3천 이상으로 낙찰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배당 못 받는 거를 내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낙찰 받았겠죠? 알고 낙찰 받았겠죠? 이거 신동인 오피스텔? 여기 신동인 오피스텔인가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파주, 파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파주, 김포, 아직 덜 오른 곳. 파주, 김포, 화성 올랐죠. 일산도 빨리 하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산. 이쪽은 조금 이제 반응이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닌가. 파주, 일산, 김포 쪽, 포천, 김해도 좀 저렴하게 낙찰된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타 수익이 될까? 1번, 2번 같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물건 번호가 1번, 2번 나눠지는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분산이 돼요.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낙찰받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 없고 지금 47평방인데 18명이나 들어왔죠. 지방도 이렇게 만만한 물건들은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이게 느껴져요. 벌써 이 분위기가 쉽지 않다. 왜? 지방에 저렴한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저렴하게 받아서 수리 깔끔하게 한 다음에 바로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 지금 9,500, 뭐 1억 정도 나오는데, 사실 8,800에 받아가지고는 만약에 단타를 했을 경우에 500만 원 남기기도 힘들 것 같아요.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1억에 팔면 500 정도? 근데 그게 1억에 팔릴까? 1억에 팔릴까? 거래 사례는 많네요. 거래 사례 1,500세대니까 5월달, 4월달 거래는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만 맞으면 매도는 될 텐데, 과연 이거를 8,800에 받아서 1억에 매도할 수 있을까? 매도했을 때 얼마가 남을까? 계산해보면 되겠죠. 일반 개인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요. 매매 사업자 또는 공시지가 1억 이하니까 법인으로 해야만 단타로 해서 500 정도라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은 양도세가 1년 이내일 때 77%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단타로 나 500 뛰기 하겠다?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이런 거는. 근데 기매라는 점, 그리고 이걸 하나 처리하는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뭐 5,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뛰게 한다? 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나 그게 과정이 험난하기 때문에. 얘는 층이 좋다 보니까 28명이 들어왔죠. 층이 좋다. 여러 개의 물건이 나왔을 때 누가 봐도 좋은 조건의 물건들은 입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층이 낮거나 뭔가 향이 안 좋거나 오히려 이런 물건을 입찰하셔야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이에요. 남들이 더 몰릴 물건을 피하는 것. 그게 확률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창원 구로 근린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절대 테마상가 벽체 구분 없는 테마상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임야 상가, 저렴한 상가. 이런 상가 되게 여러분들 보시면 구미가 당길 거예요. 왜냐면 상가인데 3,900만 원밖에 안 해? 왜 이렇게 싸?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싼 이유가. 일단 지하다. 지하고 평수가 7.8평밖에 안 돼요. 7.8평. 지하인데 불구하고 7.8평이다. 자, 이런 건물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죠. 법주 빌딩이래요. 뭔가 있어 보여요. 자, 지하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행정사, 대한행정사, 사무실이죠? 공인중개사.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 한 칸 쓰는 거예요. 월세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월세 뭐 크게 기대하면 안 되겠죠? 한 뭐 50 받으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50 받으면 50도 세죠. 사실은 50도 세죠. 얼마 받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는 지금 낙찰 받기는 좋아요. 1차에 가져갔으니까. 근데 받아서 내가 직접 쓰면은 괜찮아요. 내가 만약 여기 행정사야. 내가 행정사라서 나 그냥 여기 내가 직접 사무실로 쓰면서 내가 영업도 하고 뭔가 여기서 부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러면 땡큐.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 연고도 없고 나 임대 줄 생각으로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임대가 나가서 월세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한다면. 이미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재계약하면 되겠죠. 적당히. 이분하고.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라 매매가 안 돼요, 나중에.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매매로 이런 상가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막 수익률이 엄청 좋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월세보다도 이게 매도 엑시트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이렇게 작은 평수의 상가는 사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매도가 어렵다. 엑시트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조사하시고 하셔야 된다. 저렴하다라는 이 장점 때문에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렴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죠. 자동차도 나오고 주택도 나오고 대지.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119건 낙찰이 됐고요. 눈길이 가는 물건 위주로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좀 기억에 인상에 남는 그런 물건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 낙찰된 결과를 보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파트 투자를 할 거라면 전국의 아파트 낙찰 사례, 낙찰 결과를 꾸준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상가에 관심이 있다면 전국에서 진행되고 낙찰이 된 상가 물건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그냥 집에서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이후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내가 앞으로 할 투자에 반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6월 7일 하루 동안 진행됐던 전국 법원에서 낙찰된 물건들을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남은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